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곡 얘기했었는데 이후에 본물 터지듯 연예인 부모에게 돈 떼었다는 이른바 비투 논란으로 연예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선 비투 정의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올 초에 성폭력에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운동이었죠. 이른바 미투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미투에서 투를 가져와서 빚을 졌다 이렇게 해서 비투 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잠깐 문 닫고 오느라고요. 네. 네. 문도 안 닫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진행자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요. 저는 뭐 앉아서 잠깐 얘기만 하고 굉장히 고액 출연자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동영 작가 보니까 일을 많이 하네요. 네, 문도 닫고, 대본도 쓰고 다 합니다. 네. 네. 그래요.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비투 폭로가 마이크로닷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분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손가락 다 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두세 분씩 다 터져 나왔는데요. 우선 예. 뭐 래퍼 도끼 씨부터 시작해서 가수 B 씨, 뭐 마마무 휘인, 또 배우 차혜련 씨, 또 마동석 씨까지 좀 연이어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후에 대응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폭로가 터지고 어떻게 대응하냐. 네. 마이크로닷 씨가 대응을 잘못했죠. 그렇죠. 잘못했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좀 더 문매를 맞았죠. 예. 네. 그러면서 하던 방송도 다 하차하고. 네. 네. 그런데 마동석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처를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나중에 대신 갚아줬습니다만 네. 그 1,000만 원 그거 뭐 한 달 식비도 안 된다 이런 네. 얘기했다가 또 문매를 맞고. 네, 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출연을 했는데 우리는 잠적을 한 적이 없다. 잠적했다는 거에 굉장히 좀 그 자신이 잠적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1,000만 원 정도면 나의 한 달 밥값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비난을 샀죠. 예. 결국은 이 유명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어떤 거냐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후에 대처 방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진솔하게 그렇죠. 사과를 하느냐, 또 이게 사건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뛰느냐, 또 진정성을 보이느냐 이건데 지금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소속사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소속사 있죠. 소속사가 그렇지만 다 이렇게 논의해서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문매를 맞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식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상황을. 그리고 뭐 피해자분을 만나서 다 갚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게 좀 더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에 노래를 발표한다고 해요. 노래 제목이 말조심인데요. 말조심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고 래퍼니까 이렇게 또 하면서 신곡 발표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들은 화가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도끼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끼 씨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돈 자랑이라 그러나요? 네, 나 이만큼 그동안 많이 번다. 했죠. 네. 매번 이게 SNS 자랑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네. 그때는 문제가 사실은 없었고 그것 때문에 더 호응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피해자를 마치 좀 조롱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원금 글까지 올라오면서 국민청원. 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으로서 공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뭐 부모님 빚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불가피하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도 결국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또 상업적으로 또 커버해 줄 수 있는 기획사가 필요한데 사실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에 기획사가 오히려 없었다면 개인이 혼자 경황이 없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용서해달라 잘해보겠다 이러면 조금 여론이 좋아질 수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차 대처가 더 대중들의 관심이 아니냐. 또 좀 다른 케이스지만 이게 이제 엄밀하게 상업적 계산을 해보더라도 이게 이미지를 먹고 사는 쪽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미지로 어필되었을 때 훨씬 얼마나 경제적 이익이나 실제적인 어떤 이미지의 상승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 계산도 객관적으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날려버리고 그렇죠. 있죠. 예를 들어 뭐 김구라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인의 빚을 갚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 있어 보이고 뭔가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이후에 또 막대한 부를 또 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마무 휘인은 굉장히 차분한 대응을 했다고요? 네, 처음에 이제 공식 입장을 냈을 때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변제할 부분이 있으면 변제하겠다고 금액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가정사까지 좀 알리게 됐어요. 사실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여서 휘인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는 그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고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데뷔 후에 이제 아버지가 진 빚이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렇게 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래도 좀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휘인 씨는 숨기고 싶었던 가정사일 텐데 이런 일 때문에 또 다 밝혀지게 됐네요. 네, 예, 그렇죠. 안타깝네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사는 가정사인 건데.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연좌제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법적으로도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을 일은 없죠, 사실은. 네, 예. 사실 책임은 없죠. 예, 그런데 그렇죠. 그 연예인이 일반 대중들보다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름대로 책임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보면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빚에 대해서 연좌제가 있을 수 없고 법이란 게 왜 존재하겠습니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빚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이 빚에 대해서 그 연좌제가 있을 수는 없죠. 개인의 책임, 부모의 책임, 부모의 책임인 거고 각자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건데 다만 이 공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와 명예를 가지기 때문에 조금의 도덕적 책임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아까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했듯이 본인이 이제 잘 판단해야 되겠죠. 이것을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내가 가품으로 인해서 더 나은 이미지,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명예와 부를 얻고 싶으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는 여론이나 또 상업적으로 언론에서 자꾸 이걸 가정사까지 파헤치는 건 좋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병헌 씨와 차혜련 씨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모님의 금액을 대신 갚았다. 네, 이런 또 화제가 된 재조명되고 거였죠? 있죠. 예. 네.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에 이제 아버지께서 건설업에 몸을 담고 계시다가 베트남에서 새 사업 투자를 했는데 당시 IMF 외환 위기와 맞물려서 실패를 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충격으로 이제 쓰러지셨고 또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아이고. 벌어졌는데요. 이때 이병헌 씨가 데뷔를 한 상태였는데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네. 이미지와 상관없는 일까지, 그러니까 이미지에 좀 타격이 안 좋은 그 행사까지 다 하면서, 네. 이게 좀 알려지게 됐어요. 예. 차혜련 씨도 데뷔하고 나서 뭐 방송국으로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해서 또 갚았다고 그런 네. 얘기 알려지지 않은 얘기였는데 이번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의 고통인 건 맞습니다만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차혜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많은 금액이고 또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뭐 한정 상속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너무 무리하면서까지 오히려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본인의 고통을 좀 줄이는 것도 물론 뭐 채무자들의 심정도 안타깝습니다만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뭐 몇 년에 걸쳐 매덕을 갚으면서 굉장히 고통받으면서 가는 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 법률 전문가라 누구 조언해 줄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자, 그 전에 작하준님께서 남태우 씨 책 샀는데 팟캐시 어디서 봤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제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방식인데요. 팟빵 앱에 가시면요. 책 맨 뒤쪽에 보면 코드가 있고요. 팟빵 앱에 가면 C라고 적혀 있는 본인의 캐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 캐시라고 있고요. 거기에 쿠폰 등록. 그 8자리를 등록하면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바로 5,000 캐시 전 당첨이 돼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뭐 유료 팟캐스트가 예를 들어 500원이라면 10번을 들을 수가 있죠. 굉장히 그러니까 책값에 비해서 굉장히 그 좋은 이벤트고 뭐 웬만하면 당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책을 지금 사셨다면 굉장히 빨리 사신 거예요. 30일 오늘 출간됐는데 서점에 다 아직 깔리지는 않은 상태. 네, 온라인으로는 바로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로 캐시 500원으로 들을 수 있는 거는 수다맨들이라는 팟캐스트와 청정구역이라는 팟캐스트가 유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시남정기라는 팟캐스트는 2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달 정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래. 근데 제가 책을 내면서 정말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홍익인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태호 씨 책 얘기 나왔으니까 하정우 씨가 책을 냈다고요? 네, 하정우 씨가 책을 최근에 21일 날 발간했는데요.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하정우 씨에게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정우 씨가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약속이 있거나 할 때도 걸어 다니고 홍대에서 강남까지 걷기도 한다고 해요. 홍대에서 강남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 평소에도 굉장히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 하와이에서 걸으면서 생각난 것, 뭐 또 삶에 있어서 느낀 것들을 좀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출간하자마자 화제가 되고 있다. 네, 남태호 씨 6일 책하고는 만에, 좀 네. 다르죠. 다른데 저는 아직 그 반응을 보기에는 좀 짧죠. 이게 지금 한 6일 됐나요? 네, 6일 만에 4쇄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이거 뭐 저는 이제 에세이인가요? 어떤 건가요? 네, 에세이식이고요. 하정우 씨의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기 때문에 뭐 하정우 씨가 걸으면서 느낀 것들을 좀 소소하게 담은 책이에요. 하정우 씨가 이게 살이 쉽게 찌는 스타일인 모양이네.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죠. 하정우 씨가 하루 종일 먹는다고요. 그 주변 배우들한테 들어보면 계속 맛있게 먹고 먹는 걸로 있다고. 유명하잖아요. 네, 네. 먹방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그 먹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걷는 걸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50분 걷고 10분 쉬고. 네, 그렇게 유지를 한다고. 체중을 해요. 유지하려면 그렇게 많이 걸어야 된다. 네. 네. 대단하네요. 예. 저도 걷는 걸 좋아합니다만 걷는다는 게 운동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세 가기에는 걷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하정우 씨 같은 경우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연일 천만 배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명 배우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저는 0.1일 정도밖에 출간한 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 단순 비교는 어렵지 않겠나. 예. 하정우 씨가 책을 출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2011년도에 그 첫 번째 에세이 하정우 느낌이 있다라는 책을 냈어요. 그때는 이제 하정우 씨가 미술도 하잖아요. 그 전시회도 정기적으로 여는데 그때는 좀 미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정우 씨의 목표가 5년에 한 번씩 책을 내서 이제 팬들이 그걸 소장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해서요. 사실 조금씩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글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책 원래 이렇게 조금씩 쓰는 걸 좋아하나 보죠? 네, 책을 아주 살아가면서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배우가 있으면 DVD를 사서 모으는 걸 예전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의 팬들에게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뭔가 소장할 수 있는 걸 남겨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책을 쓰고 싶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책 쓴 게 한 5년 된 것 같네요. 이제 쓰셔야죠. 타이틀이 작가가 붙었는데 그래요. 영화 계획은 없을까요, 하정우 씨? 네, 12월 26일에 개봉 예정인데요. PMC 더 벙커가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피랍이라는 영화 제안을 받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마마무가 컴백 쇼케이스를 열었다고요? 네, 어제였는데요. 마마무가 새 음반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좀 안 좋은 휘인 씨 사건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좀 침울하면 어떨까 했는데 걱정했는데 걱정과 다르게 또 멤버들이 또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마무가 어떤 노래로 유명한가요? 글쎄요. 제가 아는 노래는 한 곡밖에 없습니다. 네. 별이 빛나는 밤 요거밖에 모릅니다. 마마무 노래입니까? 네, 올해 나왔는데 네, 이 노래는 아주 굉장히 경쾌하고 인기를 좋더라고요. 얻었죠. 예. 저는 세련되고. 마마무라는 아이돌이 있다는 건 들었고 네. 이번에 휘인 씨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화사 씨가 주로 많이 나오지 네, 않죠? 먹방으로 예. 좀 많이 유명해졌죠. 요게 이제 마마무가 약간 이제 옹알이 같은 아이들이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하고 컨셉은 비슷한데 아직까지 요 마마무의 노래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지금 Starry Night. 쭉 발매한 음반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마 들으면 딱 아실 거예요. 근데 마마무는 꽤 그래도 중견 아이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름, 그래서 몇 년 들으면 됐죠. 아는 노래 김하진 씨 한번 불러줘서 봐요. 저는 지금 목 상태가 좀 늘 안 음으로 좋지만 해줘봐요. 안 내가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 아닙니다. 아까 계속 연습하셨는데 남 배우님이. 연습을 하지 못했고요. 제가 남자는 몰라요. 조금은 아는데 약합니다. 예. 그럼 이번 타이틀곡은 뭡니까? 네, 이번 타이틀곡은 윈드플라워라는 곡인데요. 윈드플라워가 아네모네라는 꽃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 또 이별 후의 슬픈 감정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마마무의 음반 모든 노래가 이제 이별과
헤어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슬프고 쓸쓸한 느낌이 좀 납니다. 예. 마마무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걸 그룹인가 보네요. 네, 어제 음반을 발표했는데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6개국, 6개국 아이튠즈 종합 음반 차트에서 1위를 했고요. 또 여러 종합 음반 차트에서도 톱 10에 이름을 올려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예. 그런데 팬들이 콘서트 보이콧을 했다. 이건 뭐야 말입니까? 사실 올해 마마무가 올 3월부터 프로젝트 음반을 시작을 해서 예. 여름에도 내고 이번에 좀 늦가을에도 음반을 내면서 쉬지 않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에 콘서트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팬들이 마마무가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콘서트를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한테 이제 마마무가 연말에 좀 쉬게 해달라 이렇게 또 공지를 보내기도 해서 소속사가 그 입장, 팬들의 입장이죠. 그걸 받아들여서 콘서트를 취소하는 일이 생겼어요. 팬들의 사랑이네요. 네, 완전 사랑이죠. 그래서 마마무 멤버들도 새삼 팬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고 사실 조금씩 쉬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팬들이 걱정할 정도로 몸을 그렇게 활동을 하진 않는데 그게 네. 그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어떤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이런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또 연예인들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죠. 신성일 씨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쪽잠에 아주 대가라고 그러거든요. 5분, 10분씩 굉장히 빨리 그 피로를 회복하는 방식을 갖고 있대요, 방법을.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서로 훈훈하고 보기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콘서트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게 팬들의 마음일 텐데. 그런데 콘서트 하면 우리는 보이콧 하겠다. 그러니까 쉬어라. 네. 쉽지 않은데 대단해요. 제 팬들은 제가 하루라도 업로드를 안 한다거나 방송을 쉬면 빨리 업로드에다 뭐 하냐. 그렇죠.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악성 댓글로 도배를 하는데 다르네요. 그렇죠. 부럽네.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과로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당신의 약속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거의 비투에 가깝죠. 왜 업로드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죠. 예. 남배우 추천 영화 오늘은 뭡니까? 예,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10년 정도 됐는데요. 렛민이라는 작품입니다. 헐리우드에서 이제 리메이크도 했었고요. 원작은 스웨덴 작품이고 토마스 알프레드슨 감독의 2008년 작품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작품 추천하는 이유는 헐리우드 영화보다 원작이 훨씬 더 좋습니다. 뱀파이어 영화네요? 예, 맞습니까? 소재가 독특합니다. 뱀파이어 소녀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청춘 멜로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스웨덴이기 때문에 북유럽으로 배경을 하고 있고 그 풍광이 굉장히 스산하면서 차가운 공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초겨울 느낌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한번 보시면 색다르면서도 독특한 북유럽 영화의 질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리메이크 영화보다는 원작을 봐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리메이크 될 때 봤었는데 좀 헐리우드 영화는 많이 약해요. 이 영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연 배우도 이제 이 여기에 소녀와 소년인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제가 또 예술영화 프로그램을 할 때 돌풍을 일으켰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희루 씨 제대했어요? 네, 정희루 씨가 오늘 낮에 이제 소집 해제죠. 2년 만에 소집 해제를 해서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있었군요. 네, 사회복무요원 했고 정희루 씨가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한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네, 대체 복무. 대체 복무도 군 복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예. 노인 요양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복무를 해서 아주 모범 요원으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해요. 네. 복귀는 언제쯤 한답니까, 연예계? 복귀 작품 이미 정했습니다. 내년에 그 방송이 되는 SBS 새 드라마 해치 주인공으로 낙점이 돼서. 해치? 네. 해치라는 제목이고요. 드라마죠? 예. 네. 그렇군요. 자, 또 오늘 결혼 소식을 알린 배우도 있던데요? 네, 슬기로운 감방 생활 주인공으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 박혜수 씨가 이제 오는 내년 1월 14일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박혜수 씨를 제가 2달 전에 만났습니다. 예. 지금 아마 촬영이 끝나갈 텐데요. 양자물리학이란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작품 아마 촬영할 때. 저도 잠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첫날
근데 그때 결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 촬영이 끝나고 바로 결혼하는 것 같아요. 스케줄상 보니까. 남배우 씨 준비하고 있는 작품 있나요? 저는 영화는 잠깐 3월에 있고요. 예. 드라마를 지금 최근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1월 달에 아마 방영이 될 거로. 홍보 좀 하세요. 홍보를 할게. 동네 변호사 조드로 2라고요. 예. KBS 2고 3년 전에 했던 동네 변호사 조드로 박신양 씨 주연 예, 작품을 예, 예. 이제 2가 만들어지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현정 씨까지 합류해서 하고요. 예. 제가 어제 좀 많이 찍었습니다. 예. 형사 역할이라고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잠깐만요. 자신이 없는 거 보니까는 몇 카트 안 나오는 모양이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제 몇 초 생활을 끝냈고요. 그리고 1회를 보시면 바로 제가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리고 그 박신양 씨의 한 3배 정도의 대사를 그래요? 저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1회 총 맞고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그건 아닙니다. 2회까지 일단 나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중간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모르죠. 이제 감독님의 어떤 과다한 편집 욕심이 있다면 스토리상 저를 뺄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감독님이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아니 어제 촬영 끝나고 나서 더 늘리겠다는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예. 지켜봅시다. 괜히 근데 이게 이제 또 방송에 나가면 말이 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굳이 뭐 드라마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합니다. 예. 자, 뮤직 플랫폼 멜론이 주최하는 2018년 멜론 뮤직 어워드 내일 열리는데 오늘 최종 라인업이 공개됐다. 누구누구가 나옵니까? 네, 우선 뭐 마마무 소개해드린 마마무와 방탄소년단 또 B2B 101, 에이핑크, 블랙핑크, 아이콘까지 많은 가수들 올해 활약한 많은 가수들이 나오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시상자로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영자 씨, 뭐 배우 이동욱 씨, 그리고 손태영 씨, 그리고 박성광 씨까지 다양한 분들이 시상자로 나섭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네. 그 투표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제 팬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건데요. 사실 올해 10회예요. 10년째를 맞았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그러니까 매 가수들마다 가수들의 공연처럼 콘서트처럼 꾸민다고 합니다. 그 남태호 씨하고 저하고는 뭐 이렇게 멜론 뮤직 어워드는 귀에 익지 않고 네. 뭐 MBC 10대 가수 이런 게 굉장히 귀에 익잖아요. 예. 그렇죠. 요즘 안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예. 지금은 아마 음원 위주로 가니까 멜론 뮤직 어워드가 상당히 권위 있지 않을까요? 전 네, 정확히 음원과 모르겠습니다. 음반을 나눠서 이제 또 시상을 하기 때문에 네, 음원이 또 중요한 또 집계가 되니까 뭐 대상 뭐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네, 대상도 있죠. 그럼 방탄소년단이 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여러 시상식에서 올해 시상식은 방탄소년단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그 MMA 이러면은 격투나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네. 보니까 멜론 뮤직 어워드가 MMA군요. 네, 맞아요. 좀 UFC나 뭐 이런 쪽인 줄 알았는데 다르네요. 네. 자, 특별히 10주년 이어서 멜론 라이언 캐릭터를 제작했다. 이건 또 뭡니까? 네, 멜론 그 캐릭터를 멜론 그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라이언이 초록색 옷을 입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번 어워즈 때문에. 라이언인데 멜론색이다? 네. 그래서 이번 어워즈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티켓은 다 벌써 매진됐겠네요. 네, 그렇죠.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때는 사실 라인업이 공개가 되기 전이었는데도 네, 다 팔렸습니다. 이야. 자, 우리 남태호 씨는 내일 등장할 여러 뮤지션 10팀 정도입니까? 네, 10팀 이상인데 지금 공개된 팀은 10팀 정도예요. 예.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 아까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예. 다시 얘기할까요? 마마무, 방탄소년단, 볼빨간 사춘기, B2B 101, 에이핑크, 블랙핑크, 아이콘. 어렵네요. 네. 핑크 계열로 하겠습니다, 저는. 블랙핑크나 에이핑크나 뭐 아무 핑크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마무도 뭐 겸사겸사. 아까 전에 마마무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이 없이 하나 있어가지고 마마무로. 저는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블랙핑크로 하겠습니다. 예. 뭔 블랙리스트요? 뭐 어쨌든 블랙핑크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연예 소식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고요. 남태호 씨 책 언제 서점에 깔립니까? 예, 오늘 이제 전체 뭐 출판사 서점 본사로 갔으니까요. 아마 빠르면 내일이나 늦어도 월요일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좀
봐주시고 일종의 이제 팟캐스트와 책 도서의 결합 뭐 그런 형태니까 그럼 좀 새로운 도전이니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 사례가 제목이 됐으면 뭐죠? 좋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관에 없다. 네, 영화 관련된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오늘 그러면 이번 주 연예 뉴스는 여기까지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